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배터리팩의 모든 것 CTNS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달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ESS의 구성과 파트별 자세한 소개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란 무엇일까? ESS는 쉽게 말해 전력을 저장하는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배터리팩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팩처럼 모듈화된 여러 배터리들을 한데 묶어 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한 것인데요. 설치 장소에 따라 크게 가정용 ESS, 사무실이나 학교, 공장 같은 곳에 설치되는 상업용 ESS, 각종 발전소에 설치되는 전력망용 ESS로 구분됩니다. 설치 장소, 크기, 전압이나 용량이 다를 뿐 모두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ESS의 주요 역할부터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무공해 에너지로 각광받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생산이 적을 때는 ESS에 저장해둔 비축분을 방출하여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피크 시프팅 기능입니다. 피크 시프팅은 전력 수요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발전소의 부하 경감을 위해 ESS에 저장된 전력을 수요처에 함께 공급하고, 전력 수요 부담이 적은 시간대에는 다시 ESS를 충전해 다음 피크 시간대를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망 안정화와 주파수 조정 기능입니다. 발전소에서부터 집안 내부 콘센트로 들어오는 220V 교류 전류에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나라마다 전압이 다른 만큼 이 주파수도 다른데, 우리나라는 60Hz 주파수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Hz 이상 벌어지면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수 있기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정화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파수는 상승하고,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보다 부족하면 주파수가 하락하기에 ESS가 중간에서 주파수가 높을 때 전력을 흡수 저장하여 주파수를 안정화하고, 반대로 주파수가 낮으면 전력을 방출하여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발전소의 경우 꼭 ESS가 없어도 발전 출력 조절을 통해 주파수 안정이 가능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SS의 이러한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프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오프그리드 시스템은 중앙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서 지역이나 산악 지역, 외딴 지역 혹은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한 뒤 수요처에서 중앙 전력원과의 연결 없이도 충분한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ESS의 변동성 조절 기능 덕분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처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전력 수급 불안정 지역의 경우는 전력 공급이 원활할 때는 중앙 전력망을 사용하며 ESS 충전도에 뒀다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충전해둔 ESS를 이용함으로써 불안한 전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분쟁 지역이나 여러 원인으로 정전이 잦은 북미 지역에서 이러한 목적의 ESS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근 설치 의무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ESS, 이제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SS는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거대한 배터리팩이라 보시면 되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체인 저장 장치, 즉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ESS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팩과 비슷하게 여러 셀을 모아 모듈을 만들고, 다시 모듈들을 모아
슈레이어시킨 다음 이것을 렉에 연결해 ESS용 저장 장치로서 구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이러한 렉 수십 개를 이용해 높은 전압과 큰 용량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배터리가 탑재되다 보니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줄 장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BPU와 BMS가 탑재되어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BPU는 주로 배터리의 물리적 안전과 전기적 보호를 담당합니다. 다양한 보호 장치를 통해 과전류나 과전압 등의 문제에서 배터리를 보호하고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과 수명 최적화하는 것은 BMS가 맡습니다. 충전과 방전 과정에 개입해 과충방전을 예방하고 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불균형을 조절하여 팩 전체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한편 ESS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성하는 배터리는 다양한 종류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많이 쓰이고 있는 배터리는 아직까지 리튬 계열입니다. 24년 상반기 기준 세계 ESS 시장에서 92%를 리튬 계열 배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셀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산철이 리튬 계열 내 70%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7%를 바나듐 흐름전지나 소듐이온과 같은 차세대 배터리 계열이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계열에 비해 화재에 더 안전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배터리들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SS에 적용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에 관한 소개는 영상 후반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전력 변환 장치 PC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S의 주요 기능은 전력을 ESS에 저장 또는 방출하기 위해 전기의 특성을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려면 직류가 필요하지만 생산된 전력도 교류이고 최종 소비자 또한 교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때 PCS에서 교류로 들어오는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배터리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로 저장된 직류 전류를 소비자에게 보낼 때 다시 교류로 변환해 전력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줍니다. 또한 PCS는 다음 세 가지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전력망의 요구에 따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감시, 제어 기능과 전력망의 주파수나 전압이 변동될 때 이를 보정해주는 개통 보호 기능, 외부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ESS가 자체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독립 운전 기능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에 관해 살펴봅니다. EMS는 ESS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ESS 사용 주체는 각종 계기들을 일일이 들여다 보지 않고도 ESS의 동작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주체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SS의 전압, 전류, 온도, 충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조건에 따라 ESS의 동작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무효 전력 관리 등을 통한 전력망 안정성 유지와 전력의 수요 변동에 따른 ESS 동작 조정 모두 EMS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ESS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함으로써 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에는 ESS의 소방 시스템에 관해 알아봅니다. ESS는 배터리를 이용한 저장 장치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에 화재 발생 시 열폭주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 저장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제정하고 화재 예방 혹은 초동 대처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우선 ESS 내부에는 온도 및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온도의 상승이나 가스 탐지 시 소화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고 있고, 조금 전 살펴보았던 EMS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전기적 이상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처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 진압 혹은 소방대 도착 시까지 화재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가스 소화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유독 가스나 연기를 신속히 배출하여 내부 압력을 낮춰주는 환기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ESS의 온 습도 관리 시스템 HVAC입니다. 배터리는 온 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리튬 계열 배터리는 적절한 온 습도 범위에서 작동할 때 최대 성능을 발휘하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성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의 안정성, 성능, 수명과 직결되는 HVAC 시스템은 ESS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는데요. HVAC에는 냉난방, 환기, 제습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은 ESS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공조식이나 순환식을 사용하는데, 공조식은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조절하는 것으로, 냉각에는 에어컨이, 난방에는 전기 히터나 열 펌프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가정용 ESS나 저용량의 사업용 ESS에 주로 적용되며, 순환식의 경우 배터리가 장착된 렉 주변으로 물을 순환케 하여 직접 열을 조정함으로써 공냉식에 비해 효율이 좋아 주로 대형 ESS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소화 시스템의 그것과 같습니다만, ESS가 정상 동작 중일 때에는 환기 시스템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하여 내부의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습도 조절 시스템은 ESS가 극한 환경에 설치되었거나 높은 일교차로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설치된 ESS에서 적극 활용됩니다. 높은 습도는 배터리와 전자 장비의 부식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건조한 환경은 전류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습도 조절 시스템은 공조 시스템과 연동하여 ESS 내부의 습도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ESS와 관련된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투자가 이어지면서 ESS 관련 시장 그리고 기술도 함께 커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발목을 잡는 문제가 ESS 시장이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화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ESS에서 발생한 화재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ESS 관련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리튬 인산철을 ESS에 장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ESS의 특성상 더욱 안전하면서도 긴 수명의 배터리가 요구되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입니다. 흐름 전지라 이름은 리튬이온과 달리 양극과 음극에 위치한 속의 전해액에 활물질이 녹아져 있고, 이 전해액이 순환하며 전지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레독스는 환원과 산화의 머리 글자를 합친 말로 레독스 흐름 전지는 충전 시 양극에서는 산화, 음극에서는 환원이, 반대로 방전 시에는 양극에서 환원, 음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바나듐은 바로 양극과 음극 전해액에 녹아있는 활물질로서 산화, 환원 과정 속에 이온과 전자를 배출해 전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듐 흐름 전지가 차세대 ESS용 배터리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먼저 바나듐 흐름 전지는 전해질이 물 기반이어서 발화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ESS 화재 사건이 대부분 리튬이온 계열 배터리로 인한 것임을 상기하면 왜 바나듐 흐름 전지가 ESS용으로 제격이라 평가받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나듐 흐름 전지의 특성입니다. 리튬이온이 500에서 1000회 정도, 인산철이 3000에서 5000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바나듐 흐름 전지는 화학 반응이 고체 전극 표면이 아니라 전해질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만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에서도 충분한 작동 성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도 다른 전지와 비교되는 장점으로서, 전해질 용액이 담긴 탱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저장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이 있다면, 설치 초기 비용이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바나듐의 높은 가격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듐 흐름 전지는 전해질 탱크와 펌프 시스템으로 인해 무게와 부피가 커
주로 소형 ESS보다는 대형 ESS용으로 걸맞는 배터리 시스템이며, 마지막으로 바나듐 흐름 전지는 리튬 계열에 비해 안정성과 확장성은 뛰어나지만 반대로 에너지 밀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언급했듯 대형 ESS에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ESS로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터리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나 소듐이온과 리튬왕처럼 ESS에 적용 가능한 여러 차세대 배터리들이 본격 실용화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SS의 종류와 사용 목적, 구성, 기술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SS의 존재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달과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순한 전력 저장을 넘어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저희 CTNS도 다수의 ESS용 배터리팩을 제작해온 경험을 토대로 모듈부터 렉까지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SS에 관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